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아이고, 올여름에 뭐 각종 점검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안전하게 무사고 또 해주셔서 고맙고, 예, 이렇게 이나마 또 화면으로 뵈니까 반갑고, 예, 오랜만입니다. 3, 4분기 안전교육, 좀 딜레이 됐죠? 저번 주에 해야 되는데, 평가 관련해가지고, 11월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교수님 또 교육을 듣게 되어서, 예, 반갑습니다. KT 그리고 저희 회사 전임 강사로 쭉 교육을 해 오셨고 CS하고 안전 명강의를 해주실 저희 이덕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봉덕센터는 이제 대구본부의 제일 큰 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김광성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3, 4분기 교육이죠. 우리 봉덕센터 우리 식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평가 준비하느라고 또 이렇게 태풍 피해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우리 참으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종합평가 대비를 위해서 이제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우리 만날 때마다 이제 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님의 가르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몽땅 다른 데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샘 월튼은 세계적인 그런 유통업체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시키고 부자가 됐던 분이에요.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빌 게이츠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죠. 이분은 컴퓨터 운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고객들이 이걸 이용을 해보고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딱 세상에 내놓으면 이걸 막 써보고 이거 써보니까 이것도 문제 있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말 개선해줘라 이러면서 그런 불평을 막 하는 고객한테 핵심적인 거를 빨리 배워가지고 그걸 빨리 보완해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세계 모든 컴퓨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독점해서 그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섰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라갔어요.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죠. 또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신 분이 일본의 요리사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걸 분명히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지만 슬그머니 사라져가지고 다시는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의 유명 요리사 아베 고이치 씨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일본 요리하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냥 과감하게 맛이 없다. 이거 뭐 맛이 이상하다. 이거 뭐 조금 더 매운 맛이 뭐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열심히 발전시켜가지고 국내 그 일본 요리 최고의 요리사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가 한국이 발전하는 거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큰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일본의 그 요리사 아베 고이치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고객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는 참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100% 완벽하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괜히 우리 KT 건물에 와서 떼쓰고 행패 부리고 뭐 이런 진상 고객들이 있는데 이 진상 고객에 대한 문제 사례를 진단을 해보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잘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보신 대로요. 우리 이제 은행에 와서 비밀번호를 3회 오류를 해가지고 시스템에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한 번만 더 누르자고 떼를 쓰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너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진상 고객이 이렇게 떴어요. 이 진상 고객은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누르자고 떼를 쓰는 거죠.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짓을 했나 하면은요. 그 은행 본사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올린 거예요. 오늘 어느 지점에 갔더니 그 시스템 잠겼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한 번만 더 누르자고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해버리는데 이렇게 불친절한 직원을 가만두냐 잘라라 막 이제 이렇게 협박성으로다가 이제 민원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은행 본사에서 이 지점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민원인 빨리 해결해라. 이분 초대해가지고 사과하고 이게 잘 수습하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지점장은 이제 이 진상 고객을 다시 초대를 해가지고요. 이 직원을 불러다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진상 고객이요. 떼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비밀번호를 3회 오류가 돼서 시스템에 잠겨버린 건데 한 번만 더 누르자고 떼를 쓰고 그래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민원을 내고 해서 이걸 수습을 하려고요. 이 인내심이 강한 이 친절한 여직원은요.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 상한 거를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고 했는데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이 진상은 직원을 괴롭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 무릎 꿇고 그러면은 너는 이제 회사를 위해서 무릎 꿇은 장한년이 되고 나는 이제 개진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90도로 숙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3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상식을 가진 뭐 일반 사람들은요. 그걸 왜 사과를 했냐? 뭔 잘못이 있냐? 3번 비밀번호 오류돼 가지고서는 그 잠긴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래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싸움이 길어지고 해결이 안 되고요. 여러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순간에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순간에 이 진상은 뭐라 그래요? 그럼 뭐 난 이제 은행 게시판,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에다가 그 민원으로 도배를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싸워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나고 깨끗하게 이거 빨리 수습하자 그래가지고요.
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요 90도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3창을 그냥 해서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일단 들으면은, 에이씨, 암만 뭐 민원이고 고객이라도 씨 뭐 잘못한 거 없이 뭐하라고 그걸 사과를 해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이거를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빨리 사과를 해서 수습했기 때문에 이 여직원은요, 사실은 표창 받고 승진까지 했어요. 이게 민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실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수습을 해가지고요. 이 여직원은 이제 민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잘 마무리했다. 이거 만약에 이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걸 끝판을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싸움이 길어지고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수습을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지금 이제 열불 나가지고 이 잘못한 거 없이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호구냐 뭐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열불 내는데, 요 남자 직원,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에요. 이 신입사원은 아직 이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진상 고객에 대처하는 그 요령이 아직은 이제 자리가 잡히지 않고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자리가 좀 덜 잡힌, 정립이 덜 된 그런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진상 고객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요. 꼭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이 왜 사과를 했고 왜 내가 수습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다 그때 판단해가지고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뭘까? 이렇게 잘 판단해서 고객 서비스 여기에 이제 잘 적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아직은 뭐 내가 잘못된 건 없지만 사과 한마디 해주고 수습하지 뭐. 이런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덕센터 식구들은 다 잘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친절한 인사, 늘 우리 종합평가할 때 평가 리스트에 이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CS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할 때는 그 인사를 받으실 분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눈을 맞춘 후에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심각하게 찡그리고 화가 난 얼굴로다가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죠. 그리고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15도 정도 상체를 숙여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허리 숙이고 95도 숙였다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묻는 거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인사를 해서 우리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를 잘 대처를 몸에 익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년도 1사분기에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나왔냐면은 작년도에 1사분기에 574명이었어요. 근데 12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586명이 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은 이렇게 산재 사망자가 팍 줄어들 거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니까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뭐 환경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집중 진단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게 90% 이상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자 개개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이 의지가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열심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이제 움츠리고 막 바깥에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이제 움츠러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되고요. 몸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코로나 극복하면서 우리 체력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 응? 그래가지고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체력이 저하돼가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냥 크게 다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요. 이렇게 머리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그 안전모는 벗겨져 나가버리고 이 머리가 맨 땅에가 부딪혀가지고서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어요. 이 천장에 있는 이 전등 교체 작업을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제 전등 교체 작업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심을 잃고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한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이동식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행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아무리 급해도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안전수칙이거든요. 이게 이 사다리는 꼭 필요해서 편리하게 쓰지만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좀 밑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잡아주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좀 해드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밑에서 사다리 보조 작업하는 분도 안전 모드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올라가 작업할 때는 이제 필히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요. 안전모를 썼을 때는 이 턱끈을 확실히 조여야 되는데 안전모를 쓰라고 하도 강조를 하니까 그냥 안전모를 쓰긴 썼는데 턱끈을 안 조이면은요 이거 그냥 벗겨져 나가면서 맨머리가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망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를 쓸 때에는 꼭 필히 이 턱끈을 잘 조여가지고 이렇게 안전모가 제 역할을 하고 이 머리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체력이 저하돼가지고요,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지고 중심 잃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크게 다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해마다 한 살씩 나이 한 살씩 더 먹잖아요. 왜 전혀 나이 안 드시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우리 체력이 조금씩 저하되게 돼 있어요. 한 살 먹은 만큼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체력을 지키려면은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또 사례 두 번째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 우천으로 비 오는 날 작업장 바닥 및 공조실 내부에 매우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 이렇게 이제 전원 코드를 꽂다가 감전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3종 접지공사하고 연결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3종 접지공사 잘 아시죠? 이게 전원 코드 플러그에는 2개의 전기선을 꽂으면 거기 제3의 접촉점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게 잘 접속이 연결이 돼서 그 철제에다가 이제 접지를 해야만 이렇게 이제 땅으로 전기가 이렇게 새나가도록 하는 접지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연결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요,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안전수칙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 게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는 특히 위험하니까 표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 전기 작업, 특히 비 오는 날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특히 우리 조심하고 또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사례는요, 우리 경비실에서 경비원 꼭 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서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맨홀에 이제 이렇게 요런 이제 그 요철 부분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쳤는데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 옛날 같으면은 젊었을 때 같으면은
이 돌뿌리 같은 데 걸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냥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새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냥 사망하기까지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넘어짐 요소를 충분히 이거 눈에 띄었을 텐데 반복해서 늘 순찰 다니는 길인데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고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 맨홀 주변에 이런 요철 부분이 있을 때는 요 선제적으로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리고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평소에 순찰 다니면서 아, 여기 언젠가 한번 걸려 넘어지지 않겠어? 이런 걸 보고 안전한 통행로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건가 이거를 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야간에 순찰할 때는 필히 조명등을 휴대를 해가지고 환하게 발밑에 이거를 비춰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또 하나는 이 체력 관리를 잘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몸이 반사신경이나 이렇게 이제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한번 롤 모델로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성공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성공 사례는요, 이제 두편이라는 회사예요. 안전에 집중해서 아주 성공한 회사죠. 여기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 회사예요. 여기는요, 1802년도에 설립한 화약 회사였거든요. 220년 전에 설립한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가지고 유명해진 회사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전한 일터를 강조를 하고 이거 했나 하면은 안전한 직장이 행복에 직결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요. 왜 그걸 알고 있었나? 이 회사가 처음에는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을 했죠. 이게 화약 만들다가 어차 실수를 하면은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 건물이 날아가고 사람이 생명이 날아가고 이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철저한 안전 습관이 큰 힘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합시다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 진행 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가 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을 나가면은 왼쪽으로 꺾으면 밖으로 연결됩니다. 이거를 필히 알려주고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대비를 철저히 하고요. 방문 고객이 여기 와서 한 30분 머문다. 그 30분 머무는 동안에도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혹시 여기 30분 동안 업무 보시다가 화재가 나거나 하면은 저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왼쪽으로 바깥에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영 철학에 보면은 모든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안전을 생각하고 살펴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안전에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를 보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사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직원을 채용할 때, 보수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서약서를 어떻게 받나 하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철학은요, 안전 위기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그 위험 요인이 해결이 된 다음에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안전을 생활하는 실천 운동인데, 사무실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혹시라도 유리가 깨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런 대비를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영화 보다가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나의 대피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해서 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만약에 화재가 나가면 내가 어느 쪽으로 내튀어 달려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필기구, 대개 이제 필기구를, 뾰족한 필기구를 대개 요렇게 갖다 꽂아 놓거든요. 그 뾰족한 부분 안 다칠까 봐. 근데 그걸 반대로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뾰족한 펜촉이 밑으로 들어가게 꽂아놔야 사람이 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문을 여닫을 때는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고 나가면은요, 반대쪽에 사람이 있을 때 다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요, 계단을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필히 사용을 하라는 거죠. 손잡이를 잡지 않고 그냥 이동을 하면은 벌점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 이동할 때 평지가듯이 가면은 걸려 넘어지고 내려 굶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필히 잡고 이동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복도 모서리, 기역자로 꺾인 모서리에 급히 가다 보면은 반대쪽에서 공교롭게 동시에 커브를 틀면은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복도 모서리에 부딪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다가 볼록 거울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충돌을 예방하게, 반대쪽에 지금 누가 급히 오고 있는 건 아닌지 보이게 해가지고요, 부딪히지 않도록 이런 대비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안전으로 쌓은 신뢰 효과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220년간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70개 나라에 진출을 했고요. 이 안전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가지고요, 안전한 회사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해요. 이렇게 이제 안전복, 안전 보안경, 또 이제 안전장갑, 안전장화 이런 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많은 제품이 팔려가지고요, 최고의 안전에 관한 최고의 회사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이 또 있습니다.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의 신생기업인데요,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이 있습니다.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DFS 안전 TV 알고 계시죠? 표정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네, 우리 안전 TV를 운영하는 우리 KDFS. 네, 자, 여기 이제 KDFS 안전 TV는요, 안전 분야 선진 기업으로 가는 큰 이제 막강한 디딤돌이 될 거예요. 금년도 3월 10일자로 방송을 개설을 했어요. 오늘 현재 정기 구독자는 252명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업로드한 동영상, 안전에 관련된 동영상을 76편을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요, 오늘 현재 누적 시청은 9,222회 누적 시청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 우리 이제 안전 TV 동영상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기 구독자가 251분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뭐 10명에 1명 꼴만 정기 구독을 신청한 상태죠. 그래서 왜 그럴까 원인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이렇게 이 교육을 하고 나면은 이 교육을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 또 각 소장님께 이거를 이제 보내드려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시청을 하면은요, 이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그냥 카톡으로 연결된
독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아무 개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유튜브를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 활용법을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든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에 이 유튜브 아이콘이 있어요. 그 유튜브 아이콘을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이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유튜브 초기 화면이 열리면은 맨 위에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이제 그 거울 모양, 이 현미경 같은 요 거울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검색창이 열려요.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KDFS 안전 TV를 딱 입력을 하면은요. KDFS 안전 TV가 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뜨면은 요거를 딱 이제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KDFS 안전 TV가 딱 열려요. 그럼 여기 빨간 글씨로 구독 표시가 있으면은 이거 구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요 구독을 딱 선택을 하면은요. 요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검정 글씨 구독 중으로요. 그럼 구독 중으로 딱 바뀌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기 안전 TV에 안전을 위한 그런 이제 영상 강의 자료가 이렇게 딱 뜨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안전에 유익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돈 내는 거 아니고요. 무료인데. 그리고 특히 이거는 KDFS 직원들만을 위해서 만들고 KDFS 직원들한테만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오늘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부 봉덕센터에 근무하는 식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봉덕센터 식구들 몇 분이나 오늘 구독 신청하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좀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종합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 저 봉덕센터보다 좀 뒤처져 있던 데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따라온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보다 좀 처졌었다가 이제 우리하고 동등하게 된 이런 건물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요. 빌딩 내에 전체 창고 1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에 이렇게 이제 1년 번호를 딱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요. 이 창고에 관리 부서는 어디고 뭐가 들어있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여기다 표시를 쭉 이렇게 하는 안내 표지판을 전부 붙였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여기는 관리 취약구역, 여기에 이제 정말 위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 취약지역을 전부 그냥 두면은 많이 위험하겠다. 그리고 여기 금연구역 표시해놔도 사람들이 컴컴하면은 여기 와서 담배 피기 십상이고 화재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기를 화단을 조성을 한 거예요. 출입 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접근 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기질 비료를 살포하고 이제 꽃을 심고 이렇게 해서 꽃밭을 조성해가지고 여기 취약 구간에 사람들이 아예 근접을 못하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요 여기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어가지고 위험했는데 여기를 이제 안전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이 빠지거나 다치지 않는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요 옥상이 이게 관리가 참 어렵거든요. 옥상에 이 관리심이 소외되어 있는데 간식권 소외구역인데 거미줄이 끼고 배수구가 막히고 이제 청소도 잘 하기 어렵고 이런 구간을 다 이렇게 여기는 또 이제 밤에 순찰하다가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이런 구간도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를 눈에 팍팍 띄게 이렇게 이제 도색을 해가지고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이제 도색을 하고요 이렇게 전부 이제 개선을 좀 이렇게 한 게 옥상을 정비한 것도 이렇게 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최고 높이 표시가 이렇게 이제 안 돼 있는 거를 위험한 요인이 있는 거를 안전장비를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표지판 정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이나 직원들 차량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리고요. 이 주차장 여기가 이제 출입로고 주차장 입구에 여기가 이렇게 요철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비 오는 날 물이 고이면은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막 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 데를 여기를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싹 정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서 여기를 전부 다 정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노면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빌딩 정문에 이렇게 녹이 쓸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참 첫인상이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비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녹을 다 제거를 하고 도색을 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한 거 전부 완전히 정비를 하고 안전 표지판에 이제 부착을 했고요. 여기 부딪혀 깨진 자리 정비하고 이렇게 안전 표지판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흡연 지점 구역 여기도 좀 깔끔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도색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여기 위급할 때 장마나 폭설 때 이때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니까 급한 상황이 오면은 우선 사용하시고 연락 달라고 이제 소장 이름으로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에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 일로 비탈길 따라 쭉 흘러 내려가는 거를 요 집수정이 있잖아요. 여기가 위험했는데 이걸 딱 정비를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요 품질평가 오연패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을 탁 정비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평가위원들이 보면은 여기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 이게 이제 다 마음으로 느끼고 그 정성과 노력을 인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흔적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봉덕센터는 이제 더 잘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백범 일지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굴 좋음도 사실 중요하고 이 몸 좋음도 중요한데 이 한 가지를 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얼짱 좋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여유가 너그러움, 인자함 이런 게 얼굴에 그냥 배나게 돼 있어요. 이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뻐지는 거 오래 못 가고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40대 이전에는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 성형한 얼굴로다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40대 이후에는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고 웃는 얼굴을 했을 때 자기 얼굴이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는 얼굴이 되는 거지 절대 성형수술하거나 이렇게 이제 억지로 만들어서 부모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봉덕센터 식구들은 다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뵐 때마다 우리 김광성 센터장님이 정말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볼수록 정말 매력 있어요. 보니까 늘 마음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 합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하니까 늘 얼굴에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좋음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몸 좋음이 중요하거든요. 몸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좋게 하려면은.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이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의 체력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우리 몸이 지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이렇게 체력이 저하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또 나이를 한 살씩 먹는 상태에서 내 몸의 체력이 후퇴돼 있고 저하돼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체력 관리는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몸에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체력을 또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해요. 음식을 골고루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섭취를 하되 중요한 거는 섭취하는 것만큼 내 몸에서 이걸 움직여서 연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연소를 시켜줘야 그 영양소가 내 몸에 와서 제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하고 내 몸 건강을 지키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 좀 먹고 나면 이제 해마다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검진한 결과 성적표가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이제 통지표가 오는데 그 성적표를 딱 받아보면은 여기 뭐 간에도 이런 수치가 높고 폐에도 이런 수치가 높고 대장에도 이런 염려가 되고 막 이런 성적표를 쭉 설명해서 나오면서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시라고 모든 성적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막 염려되는 거 여러 가지 나왔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내 몸뚱이가 다 됐나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막 입원해가지고 뭐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겠다고 막 병원에 가면은 입원하면은 없던 병도 생기고 정말 중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맨 밑에 있죠. 누죽걸산이에요. 사자성어인데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예요. 그런 수치에 문제가 있어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운동을 하고 막 체력 관리를 해서 이렇게 걷고 운동하고 이걸 해야 그게 수치가 딱 좋아져가지고 다음 해에 가보면은 이거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야지. 이거를 그냥 아이고 나 이제 다 살았나벼 해가지고선 가서 침대가 눕고 입원하고 입원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요 꼼짝없이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이렇게 올해 이렇게 이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던 얼굴 다음번 교육이 그 아무개는 왜 안 보여? 그럼 글쎄 그 뭐 어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뭐 입원했는데 그냥 입원한 김에 아주 가셨다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죽걸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이거 조금 문제 있다 그래서 누워버리면 죽는구나. 많이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거 꼭 실천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냥 오늘 이렇게 저 따라서 한번 몸 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 털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 깍지를 딱 끼워주시고요.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딱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로 선 다음에는 뒤로, 네, 앞으로 내미시고요. 자, 이제 목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목을 이렇게, 목을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요. 틈나는 대로 목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이 목뼈가 부드럽게 이게 두두둑 소리 안 나고 목이 잘 돌아가야 이게 이제 척추 신경이 연결되는 데가 부드러워 가지고 몸 전체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이 머리 뒤로 손을 깍지 끼워가지고 머리 뒤에다 갖다 이렇게 이제 얹고요. 팔꿈치를 뒤로 팽팽하게 당겨서 10초 동안을 딱 유지했다가 앞으로 이렇게 펴줍니다. 이거를 5번 반복해서 해줍니다. 뒤로 쫙 당겨가지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당겨주고. 이거를 하면은요, 이 몸 전체가 시원해져요. 그 굳었던 이 어깨 근육, 목 근육, 여기, 이 부분이 승모근이 다 이렇게 풀려가지고요.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허리를 펴주는데, 이 손을 허리에 갖다 딱 얹으시고요. 발은 어깨 넓이로 이제 벌리고, 그 다음에 손을 허리에 이렇게 받친 후에 숨을 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딱 젖혀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 5번쯤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있나 하면은요, 우리가 일할 때
아침에 그냥 막 서둘러서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그냥 또 일하러 바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청소하러 가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저 순찰 가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면 그냥 다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몸 풀기를 스트레칭을 딱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다 안 다치고 균형 감각이 살아나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봉덕센터 식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아끼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마음짱이 중요하죠. 마음 좋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 좋음의 출발점은요, 역지사지예요. 상대방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센터장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데, 아, 센터장 입장에서는 참 전부 이렇게 우리 센터 식구들을 다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응? 또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전 종사원들 위해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성인 반열을 갈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성인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마음 좋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지고요. 점점 더 생각을 더 원만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쌓는 거 못지않게 성품을 다듬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따뜻한 밝은 얼굴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도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날 때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리겠어요? 이걸 내가 잘 다스려야 내 자신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밝아지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역지사지하고 화를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발산하지 않고 잘 소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이제 몇 사람을 좀 해봤어요. 그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눈여겨 보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는 서로 좋아서 그냥 죽을라 그래요, 그냥.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잘 살지만 그 중에 몇몇 팀들은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냥 싸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대개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막 이제 자신의 결점, 단점은 다 좀 숨기고 자신의 좋은 점만 자꾸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홍보해가지고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알고 보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한 거야. 상대방도 좋은 점은 자꾸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단점이나 결점은 다 꽁꽁 숨겨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다 공감하는 분들 계세요. 다 처음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의 결점은 다 숨기고 또 돈도 좀 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폼도 잡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는 빈털터리로 결혼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방한테 완전히 그냥 그 좋은 점만 보고 이제 봉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봉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하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건데 사실 본인도 그랬으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봉을 잡으려고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봉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지워버리고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 봉이 돼주는 거예요. 서로. 아예 내가 봉이 돼줘야지. 나도 결점을 숨기고 이렇게 이제 좋은 점만 자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상대방도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이 마음으로 봉을 잡는 게 아니라 봉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정이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살아도 한 20년쯤 살고 나면은 이 애정이 시들해지게 돼 있어요. 2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가슴이 짜릿짜릿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살았을 때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애정이 다 식었어도요. 그 왼수덩어리하고 동료애로, 전우애로 이 험난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는 동지애로 전우애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전투 현장에 가면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내 전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헤쳐나가야 같이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놈이 아무리 얄미워도 그 전우회로다가 똘똘 뭉치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동지애로 그냥 서로 협조해 나가는 파트너련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부부간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가 어디 이렇게 가슴 짜릿하도록 예쁘고 마음에 들기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는 나와 함께 어려운 일을 같이, 어려운 과업을 같이 해나가는 동료다, 팀워크이다, 동지애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좋은 팀워크로 같이 이렇게 협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봉덕센터는 잘 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무 물통에는요, 여기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물이 찹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 이제 봉덕센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아주 능숙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성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개 중에는 이제 아직 적응이 좀 덜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가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직 신입이어서 적응이 잘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만큼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평가 나와가지고 뭐 질문을 해도 아직 서투른 사람한테 가서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요 적응이 좀 덜 되고 여기 이제 서툴고 뭔가 이제 가정적인 애로가 있거나 아직 신입이어서 자리가 덜 잡힌 사람을 잘 살펴보고 챙겨서 그분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애로사항이 있냐, 우리 서로 손잡고 같이 해나가자,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서로 일해가면서 팀워크가 잘 돼야 우리 봉덕센터가 최고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외된 가족이 있으면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잘 살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우리 80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냥 마음도 아프고 울적해가지고서는 나 도저히 나 이거 일을 내가 계속 할 수가 없이 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버리면은 80명이 다 같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외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없도록 서로 살펴서 서로 힘을 합쳐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서 같이 성장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나 하면은요, 이 사진은 산재병원에 입원해 있는 다쳐가지고 안전사고 나가지고 재해당한 환자가 이렇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환자 입원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안전을 조심하고 안전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안전사고 당하지 않고 재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철저히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더러진 인상이 있잖아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냥 막 이렇게 험한 입을 벌리는 그런 사람이 저 다른 동네 봉덕센터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진상은 옆에 사람이 꼬이질 않고 전부 피해가요. 그런데 우리 진상되지 말고 좋은 인상을 만들자고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김강성 센터장처럼 늘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이런 인상으로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해지는 좋은 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서 웃음 바이러스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또 우리 봉덕센터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덕센터 식구들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덕센터 최고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은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저 몇몇 분한테 좀 이렇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회신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봉덕센터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음소거 해제하셔도 되고요. 네, 좋아요. 자, 제가 이렇게 봉덕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봉덕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봉덕센터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정말 봉덕센터 최고예요. 제가 봉덕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봉덕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석 센터장님. 네.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박수 좀 주시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KDFS 안전 TV 그거 교육 마치고 안 하신 분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 부탁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